예,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국내 증시가 얼마나 반등해 줄까도 물론 관심이 크지만 사실은 미국의 핵심 AI 트렌드가 어떻게 될까도 궁금합니다. 오늘 집중 분석 글로벌 증시 흐름과 함께 AI 반도체 산업 전망하겠습니다. 미증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증시 중에서 사실 미국만 어떻게 보면 독주하면서 가고 있는 흐름들이죠. AI의 흐름에 맞춰서요. 주가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하락세가 일단 내년에도 이어질 걸로 보세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이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주가 2년 연속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부동산이라든지 리츠 같은 경우는 상당한 부진을 면치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상황이 조금 좀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앞 시간에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우리나라의 디커플링 문제도 조금 해소되는 단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전 세계 주요 국가들, 특히 G20 국가들의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내년에는 상승 흐름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세계적인 물가도 현재 계속적으로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G20, G7 국가들의 정책 금리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엔 일시적으로 인하가 중단될 가능성이 크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는 빠르게 내려갈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유럽 증시가 내년도와 관련해서는 미국 증시보다는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줄 것이라는 이런 전망 보고서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 증시도 현재 주가 수익률이 15배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S&P 500이 22배에 비하면 40% 저평가되고 있고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간 디커플링이 심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는 보고서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유럽, 일본 증시 상대적인 강세를 좀 얘기를 하셨고요. 미국 증시도 급락보다는 이 견조한 흐름들을 이어갈 텐데 그런 전망인데 그러나 미국 증시는 과거에 닷컴 버블이나 이런 걸 비교하더라도 AI 혁명이 인정을 하지만 고평가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담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완만한 상승 흐름은 예상하지만 네. 지난 2년간처럼 폭발적인 성장은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네. 현재 S&P 500 같은 경우는 그림을 보시면은 EPS가 내년에는 한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도 올해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라든지 또 금융 규제 완화 같은 내용도 호재도 이미 지금 주가가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좀 조정이 중간중간에 찾아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S&P 같은 경우에도 보더라도 지난 2년간 주도주였던 대형 하이테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I 관련 투자를 많이 해왔지만 이거에 따른 ROE, 그러니까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뒷받침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가 조정폭이 클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SNS에 트럼프와 관련된 리스크가 불거질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돌발적인 그런 정책 사항들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점, 또 지정학적 위험 문제라든지 예상치 못했던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월가에서도 그렇게 많은 투자 수익률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오마이 현인 최고의 살아있는 투자 워렌 버핏이 주식 비중을 많이 줄였다는 거잖아요. 네. 애플도 팔았고 물론 며칠 전에 옥시덴탈 같은 거 샀다는 얘기 있는데 샀다고 볼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포션을 많이 줄였습니다. 어떤 그런 이런 가치 투자자들은 어떤 신호들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네, 94세 워렌 버핏이 상당히 큰 도박을 하고 있는데요. 채권과 현금이 전체 투자 자산의 50%를 넘을 정도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현재 고평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버핏 지수가 있는데요. 버핏이 주가가 비싼지 싼지를 나타낼 때 지표입니다. 월쇼 5000이라고 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5000개 기업을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비율인데요. 보통 100이라면은 적정 가치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현재 지난 주말까지는 207까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207이라는 것은 IT 버블이 터졌을 당시보다도 40% 정도 더 비싼 수준이라는 거죠. 이 때문에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주식을 산다는 것은 불나방처럼 불에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그 흐름들은 현재 미국의 가계 자산의 158조 달러 사상 최대치가 달하고 있는데요. 이 자금들이 주식을 사니까 오른다, 오르니까 산다는 식으로 계속적인 추격을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고 인식하는 순간 AI 그 프로그램에서 알고리즘 거래가 작동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1초당 무려 5,000번에서 10,000번의 매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한순간에 또 급락할 수 있는 이런 변동성이 큰 장도 내년도에는 좀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우리가 이제 자주 언급하는 것 가운데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 전 얘기를 합니다만 미국 증시를 올랐음에도 팔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이제 고평가 부담은 있는데 계속 가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닷컴 버블 때도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리 팔았던 거에 대한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 반도체 산업도 좀 얘기할 거라고 아까 예고를 드렸습니다. 반도체는 AI 반도체는 굉장히 좋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뭐 디램 쪽은 좀 약하잖아요. 내년 전망은 어떨까요?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AI에 의존한 외다리 탑법을 쓰는 내년 장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 AI 붐이 이제 불었던 게 2021년 11월 챗 GPT가 처음 도입되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반도체주들이 좋았습니다. 현재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끌어왔고요. 하반기에는 이런 흐름이 좀 뒤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래도 생성 AI와 관련된 세계 회사죠. 시총이 가장 큰 회사인 그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가 주가를 끌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을 보면은 여전히 부진함을 면치를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AI와 관련된 수요는 전체 반도체 18%를 차지하지만 나머지 80% 수요들이 거의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반도체를 쓰고 있는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AI와 관련된 그 기능이 탑재됐지만 지난 3분기 연속 감소를 했고요. 노트북 수요도 코로나 이후에 3,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요가 전혀 일어나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메모리와 관련된 가격들은 상반기에 급등했던 것은 아무래도 생산을 좀 줄여왔고 그리고 투자가 적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 컸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출하 재고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디램 랜드 프레시 가격에 6개월 정도 선행을 해왔습니다. 생성 AI에 의해서 투자가 좀 신중한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메모리 가격이 좀 완만하게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지만 프레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워낙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가격이 바로 회복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좀 약세 조정이 좀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대규모 투자가 없었고 그리고 공급 과잉 현상이 지금 뚜렷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처럼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역시나 뭐 AI가 시장의 흐름들을 주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중국 얘기는 못했는데요. 다음번에 또 오실 때 중국도 내년에 얼마나 회복될지도 궁금하고 중국과 미국 시장을 주로 분석하시는데 오늘은 미국 얘기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